안녕하십니까. 멘토링 토크 시대의 공감 큐의 진행을 맡은 최일도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이 멘토가 되어 여러분의 지치고 힘든 삶에 위로와 평안을 드리는 생방송 시대의 공감 큐. 오늘은 사람과 환경을 살리는 안심 먹거리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저와 함께 시대 공감 큐를 이끌어가는 세 분의 멘토를 소개하겠습니다. 성 빈센트 병원 원목실장이신 김영택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가족 캠프의 운영자 권동갑 교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서담보린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대 공감 큐와 늘 함께하는 네 분의 소통 패널 변함없이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로컬 푸드 운동본부 서구원 전략연구소 소장님이 자료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면 집 앞에서부터 온갖 음식점들이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는 듯합니다. 종류도 다양하고요. 또 맛도 있어 보여서 저 식당에 한 번은 가고야 말아야겠지 하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 음식들이 과연 우리 몸에 정말 안전한 걸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먹거리를 앞에 두고 이런 불신을 갖게 된 걸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음식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국민들의 이 먹거리 실태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민들은 우리가 생명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먹거리 문화에 대해서 어떤 문화를 또 생각하고 있는지 여론조사와 시민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각종 먹거리가 넘쳐나는 풍요로운 시대.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불량식품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데 과연 시민들은 먹거리 안전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를 좀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옛날에 좋아했는데 최근에 사람들도 그걸 좀 많이 좀 기피하는 것 같아요. 긴 시간 유통하면서 썩지 말라고 혹시 뭐 방부제나 이런 거 넣지 않았나 뭐 이런 염려도 되고 TV 음식 고발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좀 더 불안감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KTV에서는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10대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먹거리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는 약 60%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먹거리에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식품위생관리 미흡, 유해물질과 유전자 변형물질 증가, 수입식품 증가, 환경오염 심화 등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먹거리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일까? 특히 이제 나트륨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걱정 많이 되죠. 저도 알게 모르게 짜게 먹게 되니까. 제 동료가 굴 먹고 노로바이러스로 굉장히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그 동료네 가족이 다 그런 거 봐서 좀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했었어요. 나물류 같은 거 버리겠지만 김치 종류는 이렇게 한꺼번에 또 담아서 주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하죠. 여론조사에서는 먹거리 오염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 어린이 기호식품과 학교 앞 불량식품이 꼽혔다. 이처럼 심각한 먹거리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식품안전정보원의 문은숙 원장에게 들어보았다. 만드는 업체, 파는 업체의 소위 책임의식, 식품은 다른 상품하고는 다른 건강과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만큼 소비자의 불만이나 기대도 높다는 점을 미처 제품에 반영하지 못한 책임의식이 낮은 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식품 이력 추적제도 그러면 소비자한테 참 어려운 말인데 식품이 뭘로 만들어질 때부터 소비자가 먹기까지 어디로 이렇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투명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도
온라인상으로나 매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투명한 거죠. 뭘로 만들었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제도 같은 것을 활성화해서 소비자도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산업체들도 아주 책임의식 강하게 정말로 다 투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먹거리 문제의 주 원인으로 제조 판매자의 안전의식 부족과 유통 단계의 위생관리 미흡 등이 꼽혔다. 또 먹거리 안전 확보 방법으로는 불량식품 제조 판매자 퇴출과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우리 삶의 여유와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후원자인 먹거리. 시대공감 Q에서는 우리 먹거리의 현실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안전한 먹거리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본다. 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의식주라는 것은 뭐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죠. 그중 또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거리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먹거리에 유해 물질이 들어있다, 비위생적으로 제조된 식품이 시중에 지금 유통되고 있다 등등의 이 듣기만 해도 걱정스러운 뉴스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무님, 우리 먹거리에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 걸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오늘날 우리 사회 이 먹는 음식을 대량 생산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물이 공산품화, 상품화되어서 막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섞게 되고 유해 식소, 색소 같은 것도 넣게 되고 해서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정말 우리 가족, 나와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정신으로 이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품화하다 보니까 이윤을 남겨야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희석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다. 요즘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우리 회사에서 만든 상품들은 우리 가족에게 먹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영양에 큰 영향을 신부님은 미치게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저도 교무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네. 음식을 상품으로 해서 이윤을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윤을 얻는 데 있어서 기업화되면서 더 많은 이윤을 얻고 또 이윤을 또 극대화하는 방법으로서 수단을 하다 보니까 음식이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넣게 된다고 봅니다. 또 이제 재료가 되는 농수산물 제조 과정에서도 또 이렇게 키우는 과정에서도 농약과 화학비를 또 많이 쓰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스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업화되기 이전에 농경사회에서는 음식물이 문제가 되지 않았죠.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먹고 뭐 하셨으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아마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고도의 산업사회가 되고 핵가족이 되고 맞벌이가 되면서 사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물건을 파는 사람은 이제 정말 좋은 상품을 파는 게 아니고 이득이 되는 상품을 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부제다 뭐 유해 물질을 섞어서 파는 과정 속에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말 교무님 말씀 맞잖아. 자기 가족에게는 그 음식은 절대 안 먹인다 그러죠. 단지 돈벌이용으로만 우리가 그걸 팔게 되지요. 여기에는 정말 인간 생명 존중 사상이 결여된 현대인들이 만들어낸 극도의 상술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먹거리 속에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우리 스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먹거리의 심각성이 더욱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서구원 소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먹거리 문제 핵심적으로 짚어주시죠. 예, 우리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모든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 농식품의 생산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적합하지 않은 비료를 쓴다거나 아니면
그 축산품의 경우에 사료나 항생제 이런 걸 먹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가공과 그 제조 과정에서 위생관리 소홀로 이물질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도축 과정에서 부패 변질된다든가 이렇고요. 그리고 유통과 판매 과정에 있어서도 유통 기한을 뭐 바꾸고 한다든지 원산지를 둔갑시킨다든지 그 방부제를 쓴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생산에부터 우리 식탁에서 소비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 이제 식량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식량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하나의 어떤 문화로 자리잡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그 말씀을 계속 하신 것처럼 자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만들 것이냐 이러다 보니까 장거리 수송을 바탕으로 해서 그 대량 생산, 대량 공급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KTV 자체 여론조사 결과 59.9%의 응답자가 우리 먹거리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먹거리 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 어린이 기호식품과 또 불량식품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인들의 먹거리보다도 어린이들의 먹거리는 더욱더 안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린이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신부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죠. 특히 어린이의 건강은 우리나라의 건강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약하고 분별력이 그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그냥 아무거나 싸고 색깔이 있는 것을 그냥 맛으로만 보고 먹게 되지요. 또 어린이들한테 어려서 먹은 음식, 익숙해진 음식은 평생의 입맛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 같은 거나 불량식품 같은 것은 이런 점에서는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참 우리 어릴 때 옛날에 달고나 같은 거 이렇게 항상 어린이들만은 공격 타켓으로 한 상인들이 있었잖아요. 이 참 어린이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익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스님, 우리 어린이들의 이 먹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젖을 안 먹고 우유를 먹고 자라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입맛 자체를 모유의 입맛을 들여야 되는데 우유의 입맛을 들여버리기 때문에 자연식품이 땡기지 않고 오히려 사고 파는 음식에 입맛이 들여져 버리기 시작하지요. 소 젖을 먹고 자라서 애들이 소처럼 자꾸 들이받으려고 하나 보죠.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성품이 바뀐다 그러거든요. 요즘 육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 성격이 굉장히 난폭해져 버렸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다행스럽게 이제 무상급식이 시작되니까 그냥 밥만 먹이지 말고 그 급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라든가 그 식품의 성질이라든가 이 식품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등까지 교육해 가면서 급식을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조모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저희 가정에 저희 어머님들은 간식을 직접 만들어서 저희를 먹였죠. 예, 뭐 그렇죠. 떡이라든지 뭐 강정, 식혜 같은 것들. 예,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아이들 전부 뭐 마트에 가서 사서 먹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 유해 식품이 자꾸 쌓여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나라의 그 식품 제조업 하시는 분은 높은 양식을 가진 분들이 아니면 국가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좋겠어요. 예. 좀 그렇지 않으면 그 어린이들이 유해 식품으로 그 건강을 정말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가 이 물음을 가지고 아이들 먹거리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 아이들 건강 지키겠습니까? 네, 먹거리와 국민 건강은 깊은 관계가 있죠.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먹거리의 세계화 또한 결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신토부리 식품보다 수입 식품이 넘쳐나고요. 또 과거처럼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거리를 구할 수 없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저 불안하고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것들이 과연 우리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먹거리일까요? 스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야, 먹거리 걱정을 할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 국민도 많이 수준이 높아진 것 같죠? 처음에는 의식주라 그랬는데 이제 음식이 마지막 우리 웰빙의 어떤 정점을 찍고 있다 그러거든요. 다행스럽게 이제 음식 문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회자되다 보니까 사찰 음식이 굉장히 요즘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조미료 치지 않고 방부제하지 않고 자연식품을 그대로 먹는 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절에서는 저장하지 않고 제철에 나는 음식을 첫 번째 건강식으로 하지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제 사 먹는 음식에 대한 실증을 느낀 분들이 주말 농장이나 텃밭 같은 걸 갖고 가면서 자급자족 하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게 얼만큼 먹거리가 되겠습니까마는 가족들이 함께 노동도 제공해 가면서 화목을 이끌어가는 먹거리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늘어나면 결국 또 먹거리 문화도 자연 바뀔 수밖에 없겠죠. 예, 신부님. 그래요. 자기 몸에 맞는 옷이 있듯이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먹거리를 잘 먹을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오랫동안 골고루 먹는 게 좋다라 가지고 골고루 먹었는데 몸에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전부터 제 몸에 맞는 것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몸에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깨끗하고 건강하게 키운 농산물이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음식이 건강에도 좋겠지요. 네, 교무님도 제안해 주실까요? 네. 가까운 지역에서 나는 신토부리 음식을 먹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너무도 우리 주변에는 뭐 외국에서 음식이 수입돼서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재래시장을 활용해서 사 먹는 방법도 있고 또 농협이나 생협 같은 데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렇게 직접 묶어주는 작업을 통해서 믿고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해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싸더라도 이렇게 조금 비싸더라도 무공해 식품을 먹는 것이 크게 봐서는 너무 좋은 것인데 실제 보면은 그 일반 그 음식점이나 또는 생산하는 데를 보면 같이 그 값을 따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 외국의 그 싼 농산물을 그냥 모두 쓰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그 식품회사 그 순대 만드는 회사인데 이 마늘 우리 양념들을 순 우리 한국 걸 쓴답니다. 그런데 뭐 이 가격 파동이 크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뭐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놀랍게도 소비자들이 그걸 알고 많이 사준대요. 네. 그걸 이해를 가야 돼요. 네, 역시 우리 몸에는 우리 음식이 맞는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이번에는 SNS 전문 패널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현숙 패널님, 한 가정의 주부이시죠. 생활 속에서 접하는 먹거리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주부들은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안심 먹거리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실제로 저도 저희 큰아이가 어릴 적에 아토피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가지고 조리를 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체를 가입해서 그곳에서 그 농산물을 공급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현지 생산지에 가서 그 농촌 체험도 해보고요. 아이들하고 직접.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간의 신뢰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안심하고 받아서 음식을 먹고 있고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안심하면서 받아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직거래 장터라 할까요? 아까 교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곳이 많아서 모두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조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직거래 장터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친환경 먹거리를 실천하고 있다는 서울의 한 중학교
매점을 찾아가서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시대의 공감 큐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 구로에 자리한 영림중학교. 쉬는 시간 학생들이 바쁜 발걸음을 옮겨 향한 곳은 바로 매점인데요. 크림빵이랑 참마두유. 영림중학교의 자랑이자 학생들의 애정을 듬뿍 받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 친환경 학교 매점인 영을점을 소개합니다. 학창 시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쉬는 시간 매점의 추억. 특히 이곳은 학생들에게 더욱더 특별함을 선물하고 있는데요. 바로 매점 내 판매하는 먹거리의 80%가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애들한테 먹을거리가 나쁘니까 유기농하고 우리밀 그런 쪽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한 80%를 채워서 지금 이렇게 매점 운영하게 됐거든요. 지금은 학생들 입맛에 쏙 맞지만 처음부터 친환경 먹거리의 반응이 좋았던 것은 아닌데요. 햄버거 있어? 컵라면은요? 완전 맛없어! 처음엔 맛이 없었는데 지금은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아요. 입에 쓰더라도 몸에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사실 영림중학교 친환경 매점은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만들고 운영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건의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 한참 성장기라서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매점에 가서 보니까 정말 매점 안에는 불량식품, 뭐 인스턴트, 이런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매점을 한번 운영해 보는 거는 어떨까요? 친환경 먹거리에 아이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까지 더해 탄생한 여유 있고 물 좋은 매점. 이름도 듣도 못한 그런 제과점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물건들로 여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먹어본 결과 이런 거를 아이들이 먹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고 난 다음에 학부모가 직접 운영하는 매점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그거는 학부모회에서 하기엔 너무나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학교 전체가 운영하는 매점으로 가자라고 결정해서 지금 이렇게 친환경 매점으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매점의 또 하나의 단골 손님은 바로 선생님들인데요. 맛있는 거 드세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생겨 선생님들도 마음이 참 든든하다고 합니다. 애들하고 필요한 물건도 사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친환경 매점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살 것도 여기 안에서 사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장기 학생들의 그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그다음 행복한 학교에 다니도록 학교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매점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친환경 그 매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다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찾아주기 위한 부모님의 노력과 학교의 열린 지원으로 탄생한 우리나라 최초 친환경 학교 매점은 오늘도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다른 매점에는 맛있기는 맛있는데 비싸고 뭐 그거 있는 거는 몸에 안 좋은 것만 있어서 조금 걱정되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친환경으로 뭐 쌀 같은 걸로 만들어서 먹거리 좋은 걸로 만드니까 몸에도 좋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머니들이 나서서 해주시기 때문에 뭐 어머니들께 감사하다고 표합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되찾았을 때 우리 모두도 이 학생들처럼 밝은 미소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우리 시대공감 큐 현장 속으로를 보면서요.
우리 학생들의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우리 영림중학교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신부님은 오늘 이 현장 속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잘 봤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저렇게까지 좋은 먹거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희생과 사랑과 믿음이 함께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도 아주 좋은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그렇다고 국민 모두가 나서서 안심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할 일을 다 접어두고 나설 수도 없는 것이 또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서구원 소장님,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정부에서 주도해서 원산지 표시제나 아니면 쇠고기 이력제와 같은 좋은 제도들도 있지만 역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로컬 푸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컬 푸드는 그 지역에 생산된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비하자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운송 거리가 이제 짧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이 운송에 이제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운송 거리가 짧기 때문에 방부제나 이런 거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변질되지 않은 신선한 식품을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로컬 푸드는 직접 생산하는 현장에 소비자가 와서 그 농장에 체험도 하고 하면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굴 있는 먹거리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이제 먹거리에서 중요한 것이 그 신뢰입니다. 사실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인데 이렇게 소비자가 생산지에 와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이제 이상적인 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컬 푸드는 주로 직거래 장터, 직거래 방식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급식, 최근에는 학교에 어린아이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주는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파머스 마켓이라고 해서 농민 시장, 우리나라의 이제 새벽 시장, 일본의 아침 시장,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협동 조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런 직거래 방식, 그리고 꾸러미, 계약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안전한 먹거리가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컬 푸드 운동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먹거리와 환경 오염이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패스트푸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음식이 바로 햄버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12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1%가 매일 먹는다는 가장 미국적인 음식이자 또 세계적인 음식이 돼버린 게 바로 햄버거인데요.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열대림을 파괴한 이후에 또 그 자리에 목장을 설립하고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를 생산하기 위해서 키우는 수많은 소가 소화시키면서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도 올바른 먹거리 선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스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 먹고 살면 가장 좋겠죠. 어쩔 수 없이 먹어야는 되는데 햄버거 얘기가 나왔듯 고기 1인분을 생산하기 위해서 채식 40인분을 소에게 먹여야지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식 문화를 줄이는 것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첫 번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햄버거 집에도 이제 고기만 팔지 말고 야채 버거도 좀 팔고 또 두부 버거라든가 이렇게 식물성 버거를 섞어서 팔게 된다면은 굉장히 좋겠죠. 이것도 근데 안 사 먹으니까 요즘 영화도 쿼터제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햄버거 집도 의무적으로 두부나 야채 버거를 함께 끼워서 파는 정책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로 보면은 우리 불교계의 멋진 밥을 먹으면서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사랑과 자비를 나누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멋진 개성이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는
이와 같이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되면은 결국 음식 쓰레기가 제로가 되겠죠. 결국은 음식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게 또다시 순환 돼가지고 우리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가져올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은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교무님은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아까 선임 여기시는지? 말씀대로 안 먹고 살면 좋겠는데 안 먹으면 뭐 살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 소식을 권합니다. 예, 적게 먹으면 건강에도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시중에 파는 그 음식들은 그 소비자들 맛을 돋구기 위해서 너무 많은 상처림을 요즘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먹고 남는 음식 그 쓰레기가 아마 뭐 천문학적인 숫자로 음식 쓰레기가 그 환경 오염에도 주범이 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그 음식 찌꺼기를 남기지 않으려면 차라리 뷔페식으로 한다든지 저희 그 익산의 그 대학 앞에 보면 조그만 한식점인데 뷔페식으로 합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고 또 싸게 맛있게 하니까 그게 그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작업도 되어진다. 그래서 아까 선임 말씀 뭐 선식 이야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음식을 정말 천천히 음미하면서 그 다일 공동체시도 그 진지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게 먹으면 훨씬 적게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환경 운동에도 도움이 크게 된다. 네, 바퍼 나눔 운동만 한 게 아니라 빈 그릇 운동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 어떻게 해서든지 메탄 가스를 줄여야 되거든요. 이 지금 음식 쓰레기에서 나오는 이 메탄 가스 어마어마하거든요. 신부님도 좀 제안해 주시죠. 그래요. 모든 음식은 사실은 나한테 바쳐지는 희생 제물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음식을 마구 대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경제가 활성화하게 되기 위해서는 소비가 미덕인 사회에서 환경은 더 심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의 소비 습관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강은 어느 곳이나 생명을 키우는 그 기본적인 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강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가 4대 강을 갖다가 이 댐을 만드는 바람에 4대 강이 오염되고 있고 또 물고기들이 많이 죽었다고 또 매스컴에서 나오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 강물은 인근 바다로 들어가서 또 물고기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바다 물고기들에도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식탁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식품 속 유해 물질 문제, 또 유전자 조작 문제, 식품 오염 문제 등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하고요. 또 섭취하면서도 늘 불안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인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또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먹거리 문화 정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스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얼마 전에 음식 엑스파일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요. 야, 그 프로그램 보니까 정말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우리 조상님들은 밥이 곧 보약이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밖에 막상 나가서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의 뒷 이면을 보니까 온갖 속임수 정말 뭐 이상한 것들을 섞어가지고 맛만 내서 파는 모습을 보고 야, 참 머리 깎고 산에 살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이 참 불쌍하게 느껴졌고요. 이제는 우리가 좀 깨어서 뭐 시민단체에서라든가 뭐 학교 기관에서 좀 더 국민 보건 복지를 위한 병 치료뿐만이 아니고 음식을 통한 몸의 치료들을 계몽하고 선도해 나간다면은 좋은 먹거리 문화가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교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음식 문화에도 자기중심적인 생각보다는 공익과 또 이웃을 위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말 그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그 단체나 또는 그런 그 공장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세금도 혜택 주고 또 홍보해주는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물론 우리 개인들도 그런 자연히 그런 그 음식점을 찾게 됐겠죠. 그런데 불량 음식을 만드는 그런 회사는 아예 정부가 다시는 이런 그 음식 산업을 하지 않도록, 예, 다른 것을 해서 그 벌어먹고 살도록 하는 그런 그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정말 아까 그 스님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건 뭐 우리 국민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와 우리 개인이 앞장서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제가 학생들에게 너 오늘 점심 어떻게 먹었니 물어보면 학생들이 하나같이요 맛만 봐요. 맛 있게 먹었다, 맛 없게 먹었다, 맛 있다 없다. 근데 색깔을 보거나 모양을 보거나 향기를 맡거나 음식의 소리를 듣거나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정신없이 먹고 할 수 없이 먹고 때가 되니 먹고 마지못해 먹고 억지로 먹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처먹는다. 처먹는다. 그게 우리 한국 사는 또 남자들이 예. 군대 생활하면서 이거 허겁지겁 너무 먹는 빨리 먹은 버릇을,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버릇을 먹어도 들여가지고. 맛있게 먹는 것처럼 말하죠. 예.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음식을 천천히 맛만 아니라 음미하며 먹고 예. 알아차려가면 먹는 거 이거 좀 운동을 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이 신부님께 한번 또 묻겠습니다. 먹거리 정착을 위해서 이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좀 전에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천천히 먹는다는데 예전에는 천천히 먹으면 물어보죠. 왜 맛없어? 맞아. 예, 천천히 먹으면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죠. 네. 건강한 먹거리는 사실은 비옥한 땅에서 나옵니다. 비옥한 흙에서 나오죠. 우리말에 자기 똥 3년 안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까? 네. 이 말은 인비를 사용해서 농작물 키우던 그런 시절에 나온 말입니다. 그렇군요. 비옥한 흙은 사실은 표토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사를 하면서 이 표토를 함부로 훼손하죠. 근데 사실은요, 표토가 만들어지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미국인데요. 표토를요, 공사하기 전에 걷어가지고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땅이 넓은데도 그렇게 그걸 소중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마구 파헤치고요, 그 농토를 훼손시킵니다.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표토 보관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요, 사람과 환경을 살리는 안심 먹거리라는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에세이는 우리 조상들의 삶에 지혜가 녹아있는 건강한 먹거리, 슬로푸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식품 수송거리 세계 최고 수준. 식사 준비를 위한 온실가스 증가량 세계 최고 수준. 대한민국의 먹거리 관련 불명의 기록입니다. 서양식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지기 전 우리의 먹거리는 정성이 담긴 슬로우푸드였습니다. 한 해 동안 농부의 땀방울로 자란 토종쌀, 오랫동안 묵힌 메주로 장을 담근 된장, 어머니의 손맛이 듬뿍 담긴 김치. 이제 다시 안전한 먹거리를 되찾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가공한 것이 아닌 사람의 정성이 깃든 음식을 되찾는 것입니다. 안심 먹거리. 우리 땅,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네, 전 세계 71억 명 우리 모든 지구촌 가족들이 불안감을 떨쳐내고 또 먹는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국민 또 개개인이 정부가 그리고 기업이 더 나아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건강한 안심 먹거리 생산과 유통을 위해서 힘써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작년 3월 5일 생방송 멘토링 토크 시대 공감 큐 첫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뵌 지가 꼭
1년 1개월, 1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 성직자들은 방송과 또 SNS를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과 만나고 또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희망을 드리고자 나름대로 성심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방송이 시대공감 Q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마지막 방송 시간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이 인간사 당연한 일임을 알면서도요. 이별의 시간이 되면 늘 아쉬움이 남죠. 이제 우리 4명의 성직자들이 여러분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4명 저희들이 각 종교 교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천주교를 대표해서 우리 김영택 신부님이, 불교를 대표해서 마가 스님이, 원불교를 대표해서 권노갑 교무님이 부족한 저와 함께 우리 13개월을 같이 이렇게 멘토링 토크를 해왔는데요. 우리 맏형대 씨는 교무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그동안 참 힘들기도 했지만 너무도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내 성직자가 매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우리 우정도 더 깊어지고 네. 또 세상을 보는 그 눈도 시야도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에 대한 가지고 있던 그 보이지 않는 편견들을 다 내려놓는 너무도 귀한 시간. 그래서 우리가 각각 복장과 이름은 다르다 하더라도 한 길을 가는 동력자구나. 손잡고 가는 동력자구나. 그런 그 느낌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성직자가 마음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앞으로 더 세상의 그 밝은 그 세상을 위해서 힘차게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런 시간을 그동안 마련해 준 우리 KTV 김관상 원장님 그리고 이창구 PD 김여민 작가 그 외에 우리 그 함께 하는 그 스태프진들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죠. 예, 너무 정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작은 서강대학교에서 교수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애 신부님이 시작을 해주셨는데 마무리는 아주 훌륭하게 우리 또 김영택 신부님이 해주셨어요. 네. 신부님 어떠셨어요? 저는 9월부터 시작하게 들어왔죠. 저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천주교 안에만 있다 보니까 시야를 주로 천주교식으로 사고하고 또 특히 예수의 동료 성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쪽에서 많이 생각을 이제 제한시켰었는데요. 이렇게 교무님과 또 스님과 이렇게 또 목사님과 만나가지고 다양하게 얘기를 또 주고받으면서 또 우리 이 시간 말고 이 시간 밖에서 만남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많은 것도 배우게 됐습니다. 특히 저는 스님하고 이제 제가 같이 출퇴근은 안 하지만 퇴근할 때는 같이 갔습니다. 이제 노총각들이 가면서 이제 서로 사람도 얘기 나누고 종교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이 가톨릭과 불교가 얼마나 유사한지 많이 좀 알게 됐습니다. 스님께서 굉장히 우리 시대공감 Q에 사실 많은 애정을 가지고 또 참여하셨잖아요. 네. 소감이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건 기적 같아요. 네. 우리가 종교 간에 서로 갈등이 빚어지고 서로 이전 투구하는 현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저 스스로도 뿌듯하고요. 우리 모습을 보는 많은 이들이 아름답고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서정주 시에 보면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나 보다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 이 방송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제가 산속에서만 살다가 사회 속에서 나도 함께 한 국민으로서 소통하고 있구나. 네. 이걸 알게 돼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함께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또 3.1 구국운동 때 사실 여러 종교 성직자들이 주축이 돼서 만세 운동도 벌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빠졌었죠. 예. 부끄럽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들을 참 건강한 시선으로 함께 같이 바라보고 또 제안들을 하고 또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게 되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 모임을 가리켜서 춤사라고 하거든요. 세상을 춤추게 하는 사람들. 우리 자신부터 춤을 춰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그동안 1년간 그 하늘 곡조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대로 함께 춤을 춰왔던 그 참 하늘가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숙 패널님, 1년간의 그 소감을 어떻게 짧게 좀 표현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1년 동안 시대공감 큐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었는데요. 네. 그 주제에서 들려주신 네 분 멘토님들의 가르침은 참으로 커다란 교훈이 되었습니다. 특히 진행을 맡아주신 우리 최일도 목사님의 그 나눔을 실천하는 삶은 제 삶을 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유, 그동안의 가르침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박현숙 패널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TV를 늘 보다가 이렇게 KTV에 출연하게 된 너무나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굉장히 행복했고요. 네 분의 멘토님들을 통해서 올 때마다 제 삶에 그 힐링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마가스님께 그 불교의 큰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해주셔서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들에게 많은 또 가르침을 주신 우리 김도경 패널님.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서의 제 역할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도갑 교수님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아림 패널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첫 해부터 시대공감 같이 그랬죠. 해오면서요. 네, 저는 두 가지를 배운 것 같은데 첫째로는 SNS 상에서 많은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 보고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멘토님들 통해서 진짜 많은 지혜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또 특히 천주교 패널로서 신부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해주셨던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 그런 것들 많이 배웠고 멘토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 자리는 없지만 그동안 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SNS 패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넓혀주신 분들이 유혜경 패널님, 네, 그렇죠. 이선희 패널님, 또 황은진 패널님, 또 양자훈. 여러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대단한 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감사할 박수 한번 더 합시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 어떻습니까? 우리 권경우님. 예,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이 시청하면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프로그램이 그 다른 통로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펼쳐나가길 염원도 드리고 세상 문제를 저희들이 많이 진단하고 또 뭐 지적도 하고 했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 내면 우리가 내려놓고 정화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음으로써 보다 더 성숙한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겠다는 그런 다짐도 들었고 또 우리 내 춤사, 내 성직자들이 정말 낮은 곳에서 세상의 보이지 않는 불을 밝히는 일에 묵묵히 소처럼 걸어가는 길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현장을 많이 방문했잖아요. 네. 함께 같이 찾아가면서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형제 우애들. 또 스님도 굉장히 감회가 많을 것 같아요. 뭐 감회라 그러니까 목이 탁 막히네요. 아마 이게 마지막 얘기 같아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인공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이 주인공이고 내가 하는 행동, 말, 생각은 곧 나의 미래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제가 혼자 그냥 산속에 있었으면 이런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나와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느껴지는 인간애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게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또 저희들이 사실 이 생방송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는 거지만 우리들의 만남은 계속 이어지기로 약속하고 왔잖아요.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1년 1개월 동안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그래도 감동을 주고 대안을 제시했던 것은 밥을 나눴기 때문이에요. 한 1년 동안 정말 우리 늘 밥을 같이 먹었잖아요. 네, 저는 반년이지만. 어떠셨어요, 신부님? 제가 네. 바람이 하나 있다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했던 이 우리들의 프로그램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메아리가 돼가지고 사회가 보다 더 정의롭고 보다 더 자유롭고 보다 행복하고 살맛나는 그야말로 춤을 추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는 정말 보다 나은 모습으로 또 다른 통로로 여러분들을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스님도 약속하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기부금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말 그분들께 고맙고요. 그분들의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서 우리가 여러 부르 시설들을 많이 다녔잖아요. 이 자리에 빌어서 정말 감사함을 표합니다. 네, 이렇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어떤 장벽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이 되었고요. 또 저희는 보다 더 밝고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길 원했습니다. 세상의 잘못을 시시분별하기보다는 자신의 허물을 먼저 발견하고 내려놓는 성숙한 삶을 살아오고자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죠. 그리하여 이 세상을 춤추게 하는 우리 4명의 성직자 춤사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을 좀 더 밝게 열어가는 일에 조금이라도 계속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만남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매주 사실은 월요일이 설레임으로 만나서 또 새로운 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사실 오늘 이 시간이 좀 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 생방송 시대의 공감 큐는 끝나지만 춤사는 계속됩니다.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하실 분들 아래 고지사항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멘토링 토크 시대의 공감 큐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오늘로 끝나지만 저희는 더 낮은 곳에서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참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성직자의 본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부디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